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자살이라는 좀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이면에 있는 유가족의 아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특히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가 있어서요. 그 2014년 정법 강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때로는 좀 파격적인 사회 분석으로 알려진 강연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자살률 증가를 단순 개인 문제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회 환경이나 리더십 부재의 결과다. 이렇게 진단하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이 강연이 제시하는 자살 문제의 근본 원인, 또 해법에 대한 그 강렬한 주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자살을 그 사회 전체의 문제로 딱 규정하고요. 특히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애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군요. 네, 그걸 넘어서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좀 성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강연자는 사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적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인데 그 길이 막힐 때, 그럴 때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다고 말하더군요. 맞아요. 여기서 정신적 질량 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표현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신적 질량이라는 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삶의 방향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어떤 내면의 힘, 아니면 사회적 지지 체계,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그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정신적 질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개인이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는 거죠.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강연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치는 병이라는 좀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죄악시하거나 개인의 나약함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죠. 네, 아주 파격적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실은 가족과 사회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희생자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희생자요? 네, 특히 가족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던져서 경종을 울리는 거다, 이런 해석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를 들어 젊은이의 자살은 살기 어려운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노인의 자살은 그만큼 척박한 노후 환경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남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남긴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죄책감만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신호가 가리키는 문제의 핵심 원인, 강연에서는 그걸 어디서 찾나요? 바로 지식인입니다. 그 책임을 지식인에게 아주 강하게 돌리고 있어요. 사회가 어려워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 단순히 학력 높은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학력 소유자라기보다는 사회를 이끌 만한 지혜와 책임감을 가진 사람, 심지어 시장 상인이라도 그런 덕목을 갖추면 지식인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왜 지식인 책임이라는 거죠? 강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식인들은 사회 구성원들, 강연에서는 이들을 백성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이 백성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지식과 힘을 사회에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과 경쟁하고 심지어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해요. 좀 강하네요. 네, 이들이 올바른 방향이나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 차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해결책도 그냥 유가족을 다독이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절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시스템 변화요? 네, 지식인들이 먼저 각성해서 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아끼고 보듬고 또 희망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리더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핵심은 그거죠.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모든 구성원, 특히 젊은 세대가 미래를 설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게 진짜 자살 예방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 네, 그럴 때 사회 전체에 희망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지혜와 존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지점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강연 내용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 특히 지식인 계층의 책임과 연결짓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살은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일종의 데이터이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지식인의 각성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렇죠.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걸 어떻게 사회를 위해 쓸 것인가? 네,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강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백성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뭐 이런 정의도 좀 기억에 남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강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절망을 딛고 희망을 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또 어디일지 오늘 이 이야기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